저는 67세 한미경입니다. 익산에서 평생을 살았죠. 3년 전 남편을 보내고 혼자가 됐습니다. 아들 현우는 이혼하고 서울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고 손녀 지우는 주말에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늘 괜찮다고 말하며 살아왔거든요.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요즘은 잠이 더 줄었어요. 3시간 자면 많이 잔 거고 2시간 자고 일어나는 날도 잦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어둑한 하늘 아래 골목이 고요했어요. 저는 물 한 잔을 마시고 간단히 세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전통시장 가는 날이에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에 시장을 갑니다. 시장 입구까지는 걸어서 15분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천천히 걸었어요. 왼쪽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아픈 건 아닌데 찝찝했죠. 시장은 벌써 불이 켜지고 상인들이 물건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같은 곳에서 장을 봅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 생선 가게 아저씨, 두부집 할머니. 다들 저를 알아봐요. 언니 오늘 시금치 좋아요. 이거 가져가세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시금치 한 단을 권했습니다. 저는 그걸 받고 배추 반 포기랑 당근 몇 개를 샀어요. 생선은 고등어 2마리만 샀습니다. 혼자 먹기엔 충분하죠. 아들이 주말에 내려오면 그때 고기를 사면 됩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니 장바구니가 제법 무거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지관 앞을 지났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에 새 공고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습관처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끔 여기 좋은 정보가 있거든요. 요가 수업 안내, 건강검진 일정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쓰인 안내문이었어요. 성년 후견 및 위임장 관련 피해 주의 무슨 내용인지는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갔죠. 그때는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 장을 넣고 밥을 지었어요. 아침은 간단히 먹습니다.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김치 몇 점이면 충분해요. 밥을 먹고 나서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운동 모임이 있거든요. 동네 어르신들 5-6명이 매일 모입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심한 운동은 못하고 공원 한 바퀴만 천천히 걷습니다.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단 낫죠. 같이 걷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눕니다. 미경 씨 요새 시니어 일자리 공고 났다던데 넌 신청 안 해? 같이 걷던 박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저보다 4살 많은 71살인데 정정하고 정보가 빨라요. 어디서 나왔는데요? 구청에서. 지역 아동센터 급식 도우미래. 하루 4시간, 주 4일이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준다던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지금 연금이랑 남편이 남긴 돈으로 살고 있는데 솔직히 빠듯합니다. 병원비 나가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아들한테 손 벌리기 싫고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도 않죠.
급식 도우미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간호조무사로 일했으니까 위생이나 식사 관리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는데요? 구청 홈페이지에서 하던데 아니면 직접 가서 접수해도 된대.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언제나 수첩을 들고 다녀요. 중요한 건 꼭 적어둡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박 할머니 말을 듣고 나니 좀 설렜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반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사촌 언니였습니다. 사촌 언니 정숙이는 저보다 3살 많습니다. 전주에 살고 있고 통화할 때마다 동네 소식을 전해줘요. 아니, 정확히는 소문을 전해주죠. 누가 어디 이사 갔다, 누구네 아들이 무슨 일을 한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정숙 언니는 제가 듣던 말던 이야기합니다. 미경아, 요즘 서울 사는 며느리들 쪽 친척들 있잖아. 다들 부모님 아파트 정리한다더라.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노후 대비한다고. 집 정리하고 이사 가고 그러더라고. 요양원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정숙 언니는 늘 이래요. 남의 집안일을 듣고는 마치 큰 뉴스처럼 전하죠. 언니, 저는 아직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을 가요. 아이고,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한다니까. 혼자 살면 위험하잖아.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괜찮아요.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말이야. 저는 대충 들었습니다. 정숙 언니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하루 종일 신경 쓰이거든요. 그냥 듣는 척하고 넘깁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니 기분이 좀 가라앉았어요. 왜 사람들은 혼자 사는 걸 그렇게 걱정할까요? 저는 괜찮은데 말이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요즘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졸려요. 그런데 막상 누우니까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이것저것 생각했어요. 시니어 일자리 신청은 내일 해야겠다. 무릎은 보건소에 예약해야 하는데 언제 가지? 손녀 지우 생일 선물은 뭘 사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동생 생각이 났어요. 진수는 제 남동생입니다. 5살 아래인데 요즘 연락이 뜸하더라고요. 작년에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괜찮은지 걱정이 됐지만 먼저 전화하기도 그렇고요. 오후 3시쯤 일어나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레몬차를 좋아해요. 뜨거운 물에 레몬 조각을 띄우고 꿀을 한 숟가락 넣으면 맛있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손녀 지우가 생각났죠. 이번 주말에는 지우를 데리고 어디 갈까 생각했어요. 저녁은 간단히 먹었습니다. 아침에 산 고등어를 구웠어요. 밥에 된장찌개, 김치랑 시금치 나물을 곁들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 허전하긴 하지만 익숙합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이에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젠 혼자가 자연스럽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시누이 난숙이었습니다. 난숙 언니는 남편의 누나인데 70살입니다. 성격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확실한 사람이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집안일에 많이 간섭했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는 더 심해졌습니다. 미경아, 요즘 건강은 어때? 네, 괜찮아요. 무릎은? 그건 좀 불편한데 보건소에 예약했어요. 보건소? 큰 병원 가봐야지. 무릎은 제대로 봐야 해.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물리치료 받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미경아, 내가 그렇게 대충 넘기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야. 내가 알아본 병원 있는데 거기 가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난숙 언니는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제 의견은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말합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니 피곤했어요. 하루 종일 전화만 받은 것 같습니다. 저녁 8시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지역 소식이 나왔어요. 고령자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위조 상품 판매 같은 거요. 저는 조심하는 편이지만 뉴스를 보니 불안했어요. 요즘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역시 잠이 안 왔어요. 눈을 감으면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공고, 사촌 언니의 전화, 시누이의 간섭. 복지관 게시판에 있던 빨간 글씨도 머릿속을 스쳤어요. 성년 후견이 뭐였지?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시계를 봤어요.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고 눈을 감았죠. 내일은 구청에 가서 일자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릎도 신경 써야 하고요. 할 일이 많았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늘 괜찮다고 말하며 살아왔으니까요.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어제와 똑같이 5시 반에 일어났어요. 잠을 2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꿈도 이상했어요. 누가 저를 쫓아오는 꿈이었는데 도망가려고 해도 다리가 안 움직였죠.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물을 마시고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고 피부도 푸석푸석했어요. 저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싶었거든요. 아침을 먹고 구청에 갔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했어요. 이름, 주소, 경력 같은 걸 적었죠.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서류 검토 후에 연락드릴게요. 대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구청을 나와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무릎 진료 예약을 하려고요. 보건소는 구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계속 났어요. 보건소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었습니다. 접수처에 가서 진료 신청을 했어요. 간호사가 증상을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왼쪽 무릎이요.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고 가끔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두 달 됐나? 간호사는 차트에 뭔가 적더니 진료 예약표를 줬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였어요. 물리치료실도 같이 예약해 줬습니다. 저는 예약표를 받고 보건소를 나왔어요.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전문가한테 보이면 괜찮아지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앞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왼쪽 무릎에 힘이 쭉 빠졌어요. 휘청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난간을 붙잡았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난간을 잡고 서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지나갔어요. 어머, 미경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잠깐 무릎이 아파서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병원은 가봤어요? 다음 주에 보건소 가기로 했어요. 그래요. 조심하고요.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 집에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방금 넘어질 뻔한 게 실감났습니다. 만약 넘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뼈가 부러지거나 다쳤을 수도 있죠. 혼자 사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아들한테 연락하면 서울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아들도 바쁜 사람인데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정하려고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죠. 다음 주에 보건소 가면 괜찮아질 거야.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잠이 안 왔습니다. 누워서 천장만 봤어요.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무릎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잠도 안 오고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도 띵하고 나이 들면 다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오후에 동생 진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 달 만이었습니다. 누나. 진수야. 왜 그래? 누나 미안한데. 목소리가 좋지 않았어요.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무슨 일이야? 그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빚이 너무 많아. 얼마나 되는데? 지금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자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것 같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 제가 가진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누나 이번만이야. 1,000만 원만 빌려줘. 제발. 진수야, 나도 돈이 없어. 연금 받아서 겨우 생활하는데. 누나 집 있잖아. 담보 대출 받을 수 있잖아. 그건 안 돼. 이 집은 내가 살 집이야. 누나 제발. 나 죽을 것 같아.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해. 진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동생이 힘들어하는데 도와주지 못하다니. 하지만 제 형편도 빠듯합니다. 1,0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진수야, 미안해. 정말 돈이 없어. 그래. 알았어. 진수는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동생을 돕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도 기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는데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진수 생각만 났습니다. 제가 냉정한 걸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11시가 넘었는데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무릎도 쑤시고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불편했어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아들은 서울에 있고 동생은 빚에 쪼들리고 사촌 언니는 소문만 퍼뜨리고 시누이는 간섭만 하죠. 결국 제가 제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죠. 내일은 더 나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까지 덮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건소 진료를 받고 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무릎 관절이 약간 닳았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면 흔한 일이래요. 물리치료를 받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 좋아질 거라고 했죠.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소염 진통제랑 연골 영양제였어요. 물리치료실에서 온열 치료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게 무릎에 닿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물리치료사가 운동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 벽에 등을 대고 앉는 운동 같은 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요. 네, 감사합니다. 보건소를 나오며 상담실 안내판을 봤어요. 영양 상담, 운동 상담, 심리 상담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영양 상담을 예약했어요. 요즘 입맛도 없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영양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친절하게 웃으며 제 식단을 물었습니다. 하루에 뭘 드세요? 아침은 된장찌개랑 밥, 점심은 간단히 국수나 죽, 저녁은 생선이나 채소 반찬이요. 단백질이 부족하네요. 고기나 두부, 달걀을 더 드셔야 해요. 칼슘이랑 비타민도 필요하고요. 선생님은 식단표를 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우유나 요구르트를 매일 마시고 과일도 챙겨 먹으래요. 키위랑 레몬이 좋다고 했습니다. 석류 주스도 권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물도 많이 드셔야 해요. 하루에 8컵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식단표를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건강을 챙겨야 일자리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녁 무렵에 조카 유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는 제 동생 진수의 딸이에요. 32살이고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애인데 요즘 연락이 뜸했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유나야. 잘 지내니? 네, 이모는요? 건강하세요? 응, 그럭저럭.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근데 이모,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뭔데? 그 이모 혼자 사시잖아요. 위험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나 잘 살고 있어. 아니에요. 이모 나이도 있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혼자 계시면 넘어지거나 다치실 수 있어요. 저는 뜨끔했습니다. 지난주에 계단에서 휘청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래도 괜찮아. 이모, 제가 이모랑 같이 살까 해요. 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같이 살자니요. 제가 이모를 돌봐드리고 싶어요. 저 요양보호사 일 하잖아요. 어르신들 돌보는 거 익숙해요. 유나야 고맙지만 괜찮아. 나 혼자 잘 살아. 이모 제발요. 저도 원룸 월세 내느라 힘들어요. 이모네서 같이 살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유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혼자 있는 게 외롭기도 하고 누가 곁에 있으면 든든하겠죠. 유나도 월세 걱정 덜 수 있고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감사합니다, 이모. 제가 이번 주말에 한번 놀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같이 살면 좋을까 아니면 불편할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나가 와서 도와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뉴스를 보다가 또 고령자 관련 소식이 나왔어요. 이번엔 주거 문제였습니다. 노인들이 자녀나 친척과 사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재산 분쟁도 함께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후견인 제도 악용 사례도 나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를 악용하거나 위임장을 받아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복지관 게시판에서 본 안내문이 떠올랐습니다. 성년 후견 위임장. 그게 이런 거였구나.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유나가 같이 살자고 한 게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유나가 그런 생각은 아니겠죠. 유나는 착한 애예요. 하지만 뉴스를 보니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세상엔 나쁜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봤어요. 얼마 남지 않은 잔고가 보였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랑 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있죠. 집도 있지만 이건 제가 살 곳이에요. 팔 생각은 없습니다. 통장을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주말에 유나가 왔습니다. 짐을 한 박스 들고 왔더라고요. 생각보다 빨랐어요. 이모, 제가 당분간 여기서 지낼게요. 그래. 저는 당황했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밝게 웃으며 짐을 작은 방에 풀었어요. 예전에 아들이 쓰던 방이었죠. 지금은 창고처럼 쓰고 있었는데 유나가 정리했습니다. 이모, 제가 집안일 다 할게요. 청소도 하고 밥도 할게요. 그래, 고맙다. 유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밥도 맛있게 해줬습니다. 저는 편해졌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나았죠. 유나가 있으니까 든든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왔어요. 저는 보건소에서 알려준 운동을 하고 영양사가 준 식단을 따라 먹었습니다. 무릎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유나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모, 이거 좀 봐주세요. 뭔데? 이모 건강보험이랑 은행 업무 관련된 거예요.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 수 있게 서류 작성해야 해요. 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돋보기를 꺼내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위임장 동의. 후견인 지정.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난주에 뉴스에서 본 내용이 떠올랐어요. 성년 후견 위임장 재산 가로채기. 유나야, 이게 무슨 서류야? 아, 그냥 이모를 도와드리려고요. 병원 예약이나 은행 업무를 제가 대신할 수 있게요. 왜 위임장이 필요해? 나 멀쩡한데. 이모 만약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모가 아프거나 그러면 제가 빨리 처리할 수 있잖아요. 유나 얼굴이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서류에 서명하면 뭐가 될까? 제 통장이나 집을 유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유나야, 미안한데 이건 좀 생각해 볼게. 이모 왜요? 저 이모 도우려고 하는 건데. 알아. 그래도 나 이런 거 잘 몰라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결정할게. 유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서운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에요. 함부로 서명할 수 없어요. 알았어요, 이모. 유나는 서류를 챙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잘한 걸까? 아니면 유나를 너무 의심한 걸까?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고 싶었거든요. 주민센터에는 매주 수요일 무료 법률 상담이 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와서 상담해 줍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중년 남자 변호사였어요. 어떤 상담이 필요하세요? 위임장이랑 성년 후견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아, 그거요. 요즘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이에요. 변호사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위임장은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거래요. 은행 업무, 부동산 처분 계약 같은 걸 대신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성년 후견은 더 심각합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면 그 사람이 거의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요. 만약 위임장에 서명하면요. 그 상대방이 당신 명의로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거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가 유나한테 그 서류에 서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무서웠어요. 절대 함부로 서명하시면 안 돼요. 가족이라도 믿으면 안 됩니다. 요즘 그런 사기가 정말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유나가 나쁜 의도였을까 아니면 정말 선의였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제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없었어요. 일하러 나갔나 봅니다. 저는 유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남의 방을 뒤지는 건 옳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 방에 들어가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이상은 없었어요. 저는 통장을 다른 곳에 숨겼습니다. 서랍 대신 옷장 깊숙한 곳에 넣었죠. 저녁에 유나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유나야, 나 생각해 봤는데. 내 이모. 같이 사는 건 고맙지만 그 서류는 안 될 것 같아. 유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나 아직 멀쩡해. 내 일은 내가 할 수 있어. 이모, 저 이모 도우려고 하는 건데. 알아. 고마워. 그래도 이건 안 돼. 유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서운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삶이에요. 제가 지켜야 합니다. 그날 밤 유나는 말없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제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그 생각이 더 확실해졌어요. 며칠 뒤 동생 진수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나야. 진수. 누나, 이번엔 정말 급해. 500만 원만 빌려줘. 또 돈 이야기였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진수야, 나도 돈 없어. 누나, 제발.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제가 줄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진수야, 내가 돈 대신 다른 걸 도와줄게. 무슨 소리야? 구직 알선 프로그램 있잖아. 거기 등록해봐. 부채 정리 상담도 받을 수 있어. 그런 거 필요 없어. 돈이 필요하다니까. 진수야, 돈만 주면 해결 안 돼. 빚을 정리하고 일자리를 찾아야 해. 누나,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냥 돈만 줘.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동생한테 확실히 거절한 거예요. 알았어. 나 혼자 알아서 할게. 진수는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신우이 난숙 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미경아, 요즘 건강 어때? 괜찮아요. 보건소에서 치료받는다며? 그거 소용없어. 큰 병원 가야 해. 아니에요. 보건소에서도 충분해요. 미경아, 내가 고집 부리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야. 내가 병원 예약해 줄까?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넌 항상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 후회하잖아. 난숙 언니 목소리가 짜증스러웠어요. 저는 참고 대답했습니다. 언니 의견은 감사한데 결정은 제가 할게요. 뭐? 제 건강은 제가 관리할게요. 언니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 요즘 왜 그래? 말투가 왜 그래? 죄송해요, 언니.
저 바빠서 끊을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난속 언니한테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원했습니다. 제 의견을 확실히 전한 기분이었어요. 저녁에 유나가 집에 왔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며칠 전 서류 일로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이모, 저 친구 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왜? 이모가 저를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요. 유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미안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유나야, 미안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싶어. 알겠어요. 이번 주말에 짐 빼갈게요. 유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조심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복지관 앞을 지나다가 게시판을 다시 봤어요. 빨간 글씨로 쓰인 안내문이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성년 후견 및 위임장 관련 피해 주의. 가족이라도 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저는 그 글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주민센터 상담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어요. 제가 미리 봤더라면 유나한테 더 확실히 말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운동을 했어요.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고 벽에 기대 앉는 운동을 했습니다. 무릎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몸을 돌보니까 마음도 조금 편해졌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었어요. 진수 전화, 난속 언니 전화, 유나 이사.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수첩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오늘은 잠이 좀 올 것 같았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유나가 짐을 싸서 나갔어요. 저는 배웅하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이모가 너를 의심한 건 아니야. 괜찮아요, 이모. 이해해요. 유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죠. 다시 혼자가 됐어요. 처음엔 쓸쓸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미경 씨 맞으시죠? 시니어 일자리 신청하신 건으로 연락드렸어요. 네, 맞아요.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돼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합격이라니. 제가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니.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 지역 아동센터 급식 도우미세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기뻤어요.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붙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오후 보건소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6번째 치료였어요. 무릎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걸을 때 소리도 안 나고 힘도 잘 들어갔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집에서 운동 꾸준히 하셨죠? 네, 매일 했어요. 잘 하셨어요. 계속 하시면 더 좋아질 거예요.
물리치료사가 칭찬해 줬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제 몸을 돌본 결과였으니까요. 치료를 마치고 마트에 갔습니다. 영양사가 알려준 대로 장을 봤어요. 우유, 요구르트, 두부, 달걀, 닭가슴살, 채소, 과일. 카트에 담다 보니 꽤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제 건강을 위해 제대로 챙기는 기분이었거든요. 집에 와서 장을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닭 가슴살을 삶아서 샐러드를 만들고 두부는 구워 간장에 찍어 먹었어요. 과일도 먹었습니다. 키위 하나랑 사과 반쪽이요. 배가 든든했어요.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요즘 저녁마다 공원을 걷거든요. 혼자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오늘은 박 할머니를 만났어요. 미경 씨 요즘 안 보이더니 어디 갔었어? 집에 있었어요. 요즘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 저는 대충 얘기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합격한 것, 무릎 치료받는 것. 유나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거 잘 됐네. 나도 일자리 알아보려고. 박 선생님도 신청하세요. 괜찮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몇 분 계셨어요. 모두 저녁 운동 나온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리를 이뤘습니다.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건강 프로그램 많이 생겼더라. 복지관에서 요가도 한대. 나는 수영 배우고 싶은데. 다들 건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이 들수록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원을 2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어요. 일자리 합격, 물리치료, 저녁 산책.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수첩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평화로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잠이 스르르 왔어요. 다음 날 아침 가족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소집한 거예요. 동생 진수, 시누이 난숙 언니, 조카 유나. 모두 제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다들 의아한 얼굴로 왔습니다. 누나 왜 갑자기 만나자고 했어? 진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구직 알선 프로그램 안내문, 부채 정리 상담 연락처, 무료 법률 상담 정보. 진수야 이거 봐. 이게 뭐야? 구직 프로그램이야. 나이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어. 여기 등록하면 일자리 연결해줘. 누나 나 지금 일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니까. 돈 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안 줘. 진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대신 이걸 도와줄게. 채무 정리 상담 받아. 전문가가 도와주면 빚을 줄일 수 있어. 누나. 진수야 돈만 주면 해결 안 돼.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한숨만 쉬었어요.
다음은 난숙 언니였습니다. 언니, 제 건강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경아, 내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 알아요. 고마워요. 하지만 결정은 제가 할게요. 저는 보건소에서 받은 진료 기록과 물리치료 일지를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저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잘하고 있다고 했어요. 난숙 언니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하는구나. 네, 제가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나를 봤습니다. 유나야, 이모가 너를 의심한 건 아니야. 그냥 조심하고 싶었어. 알아요, 이모. 내가 도와주려고 한 거 알아. 고마워. 하지만 이모는 아직 혼자 할 수 있어. 네, 이모. 이해해요. 유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두를 돌아봤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가족이니까. 하지만 제 삶은 제가 책임질게요. 여러분 의견은 듣되 결정은 제가 할 거예요. 모두 조용했습니다. 제 말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후련했어요. 제 생각을 확실히 전했으니까요. 이제 제 삶을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걷기 모임에 처음 참여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모여서 동네를 걷는 거예요. 모임에 10명 정도 왔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인사를 나누고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미경이에요. 이번에 처음 참여해요. 반가워요. 저는 김순자예요. 작년부터 나오고 있어요. 순자 씨는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요. 다음 주부터 일자리 시작해요. 오, 대단하시네요. 어떤 일이세요? 아동센터 급식 도우미요. 좋겠어요. 저도 뭔가 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1시간이 지났어요.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네, 올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모임이 마음에 들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두부 샐러드랑 닭 가슴살 구이 현미밥 반 공기. 영양사가 알려준 대로 먹었어요. 배가 든든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제가 제 삶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용감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금방 왔어요. 6주가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습니다. 우유 한 잔, 계란 2개, 토스트 한 장. 영양사가 알려준 식단이에요. 먹고 나서 운동을 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 10번, 벽에 기대 앉는 운동 10번, 카운터를 잡고 까치발 들기 10번. 30분이면 끝나요. 9시에 아동센터로 출근합니다.
걸어서 20분 거리예요. 무릎이 많이 좋아져서 걷기가 편해졌습니다. 계단도 문제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아동센터에선 급식 준비를 돕습니다. 재료를 씻고 밥을 짓고 식판을 준비하죠. 아이들이 밥 먹는 걸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예전에 간호조무사 일할 때 생각이 나요. 선생님, 오늘 반찬 맛있어요. 다행이다. 많이 먹어.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게 즐겁습니다. 손녀 지우 생각도 나고요. 오후 1시에 퇴근합니다.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요. 요즘은 잠이 잘 와요. 밤에도 6시간은 잡니다.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오후 4시쯤 일어나서 간식을 먹습니다. 키위나 사과, 요구르트 같은 거요. 물도 많이 마십니다. 하루에 8잔 정도 마셔요. 저녁엔 걷기 모임에 나갑니다. 매주 토요일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젠 거의 매일 누군가와 걸어요. 박 할머니, 순자 씨, 다른 어르신들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미경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래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부럽네요. 나도 꾸준히 해야 하는데 같이 해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공원을 2바퀴 돌면 1시간이 걸려요. 딱 적당합니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뉴스나 드라마를 보죠. 10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피곤하지만 기분 좋은 피곤함이에요. 어느 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6주 만에 다시 온 거예요. 무릎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한미경 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관절 상태가 훨씬 나아졌어요. 근력도 좋아졌고요. 계속 운동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기뻤어요. 제가 노력한 결과였으니까요. 물리치료사도 칭찬해 줬습니다. 미경 씨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물리치료는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운동만 꾸준히 하세요. 네, 그럴게요. 보건소를 나오며 뿌듯했습니다. 제 몸을 제가 돌본 결과였어요. 주말에 아들 현우가 내려왔습니다. 손녀 지우도 함께요. 엄마 얼굴 좋아 보이세요. 그래? 요즘 운동하고 잘 먹고 있어. 일도 시작하셨다며요? 응, 아동센터에서 급식 도와주고 있어. 현우는 웃었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지내는 걸 보고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도 센터 가보고 싶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할머니 일하는 거 구경 와. 네. 지우는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손녀를 안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지우랑 공원에 갔습니다. 그네를 태워주고 시소도 탔어요. 예전엔 무릎이 아파서 이렇게 못 놀았는데 이젠 괜찮았습니다. 할머니 더 높이 밀어주세요. 그래, 그래. 저는 웃으며 그네를 밀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저녁에 현우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요즘 동생 이모랑 연락해요? 가끔. 진수는 구직 상담 받고 있대. 잘 될 거야. 다행이네요. 엄마가 도와주셨다며요?
응, 돈 대신 정보를 줬어. 그게 진짜 도움이라고 생각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멋지세요. 뭐가 멋져? 그냥 내 삶 사는 거지. 우리는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주말이 끝나고 현우와 지우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제 일상이 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아동센터로 출근했습니다.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선생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응, 손녀 만났어. 너희만큼 예쁜 애야.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이 일이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선생님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미경 씨 요즘 표정이 밝아요. 그래요? 기분이 좋거든요.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장에서 친구가 생기는 것 같아 좋았어요. 저녁에 복지관에 들렀습니다. 걷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게시판 앞을 지나다가 멈췄습니다. 빨간 글씨로 쓰인 안내문이 아직 붙어 있었어요. 성년 후견 및 위임장 관련 피해 주의. 저는 그 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미리 봤더라면, 아니 봤지만 관심을 갖지 않았죠. 이젠 다릅니다. 이젠 제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요. 모임에 갔습니다. 다들 반갑게 맞아줬어요. 미경 씨 오늘도 왔네요. 네, 안 오면 허전하더라고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어요. 이 시간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첩을 펼쳐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달 뒤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미경 씨,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요. 내 삶의 경계 세우기 소그룹이에요. 혹시 리더로 참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리더라니요. 네, 미경 씨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족과의 경계를 잘 세우셨다고.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첫 모임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떨렸습니다. 설레기도 했고요. 다음 주 수요일 복지관에 갔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열리는 방이었어요. 6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경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된 이야기, 가족들의 간섭, 동생의 돈 요구, 조카의 위임장 시도. 그리고 제가 어떻게 경계를 세웠는지 말했어요.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제 딸이 제 통장을 관리한다고 했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돈이 계속 빠져나가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통장을 다시 가져왔어요. 쉽지 않았지만 해야 했어요. 다른 분들도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의 압박, 재산 문제, 건강 결정권.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 삶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걱정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게 우리 삶을 빼앗을 이유는 안 돼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작은 것부터요. 내 의견을 확실히 말하는 것. 서류에 함부로 서명 안 하는 것. 내 건강을 내가 챙기는 것. 우리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았어요. 모임이 끝날 때쯤 저는 뿌듯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미경 씨. 오늘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저는 복지관을 나왔어요. 게시판 앞을 지나는데 누군가 안내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또래의 여자분이었어요. 저기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이 안내문 보고 있었어요. 성년 후견이랑 위임장 조심하라는 거. 맞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제 조카가 서류를 가져왔는데 서명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저는 그분을 소그룹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음 주에 모임 있어요. 오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분은 연락처를 남기고 갔습니다. 저는 복지관 직원한테 그분을 다음 모임에 추가해 달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게시판을 다시 봤습니다. 빨간 글씨 안내문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 글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복사해서 몇 장 더 만들기로 했어요. 복지관 곳곳에 붙이려고요.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어요. 소그룹 모임 게시판 앞에서 만난 분.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한 달 뒤 복지관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미경 씨의 소그룹이 인기가 많아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세요. 정말요? 네, 한 그룹 더 만들까 해요. 미경 씨가 리더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어요. 주말에 손녀 지우가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해요? 공원 갈까? 좋아요. 우리는 공원에 갔습니다. 지우랑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도 탔어요. 지우가 웃으며 놀았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해요? 지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왜요? 할머니가 할머니 삶을 살고 있거든.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이해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저녁에 현우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복지관에서 리더 하신다며요? 응, 소그룹 모임이야. 어르신들한테 경계 세우는 법을 알려줘. 엄마 대단하세요. 정말. 뭐가 대단해? 그냥 내 경험 나누는 거지. 현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기뻤습니다. 월요일 아침 아동센터로 출근했습니다. 일상이 돌아왔어요. 아이들과 밥을 먹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삶이 좋았어요. 저녁에 걷기 모임에 나갔습니다. 복지관 앞 게시판을 지나는데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제가 복사해서 붙인 거였죠. 성년 후견 및 위임장 관련 피해 주의. 주민센터 무료 상담 이용하세요. 그 옆에 누군가 쪽지를 붙였습니다. 이 안내문 덕분에 도움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작은 도움이 됐다는 게 기뻤어요. 모임에 갔습니다. 순자 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미경 씨 소그룹 모임 잘 되고 있다며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세요. 나도 가고 싶은데. 언제든 오세요. 환영이에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공원을 3바퀴 돌았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별도 많이 보였어요. 미경 씨 행복해 보여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비결이 뭐예요? 내 삶을 내가 사는 거요.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있고 머리도 희끗희끗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 제가 몇 달 전에 적은 문장이 있었어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그 옆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 수첩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평화로웠어요. 제 삶이 좋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아동센터에 출근하고 아이들과 밥 먹고 저녁엔 걷기 모임에 나가겠죠. 수요일엔 소그룹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주말엔 지우를 만날 거예요. 제 삶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조용하지만 의미 있게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저는 두꺼운 옷을 꺼내 입었어요. 아동센터 일은 이제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 이름도 다 외웠고 누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아요. 선생님, 오늘 김치찌개예요? 맞아, 내가 좋아하는 거지. 네, 맛있어요.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좋았어요. 수요일마다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이젠 2그룹을 운영해요. 오전 그룹과 오후 그룹이죠. 매번 10명씩 모입니다. 어느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75살쯤 돼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경입니다. 저는 이정혜예요. 딸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정혜 할머니는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요양원 계약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가기 싫은데 딸이 강요한대요.
딸이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전 집에서 살고 싶어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할머니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제 집을 팔려고 했어요. 저는 반대했죠. 제 집인데 왜 팔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확실히 말했어요. 안 된다고. 처음엔 아들이 화냈지만 나중엔 이해했어요. 정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정혜 할머니에게 주민센터 법률 상담 정보를 줬습니다. 여기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할머니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혜 할머니는 종이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모임이 끝나고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게시판 앞을 지나는데 또 누군가 안내문을 보고 있었어요. 이번엔 젊은 남자였습니다. 아마 40대쯤 돼 보였어요. 저기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가 걱정돼서요. 혼자 사시는데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머니가 거부하세요. 그래요? 네, 제가 어머니 통장 관리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죠. 어머니 의견을 존중하세요. 네? 어머니가 혼자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 믿어드려야죠. 하지만 걱정돼요.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통제하는 건 도움이 아니에요.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대신 정보를 드려요. 보건소 프로그램, 복지관 모임 이런 것들이요. 어머니가 스스로 관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남자는 뭔가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세요. 그게 진짜 도움이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인사하고 갔습니다. 저는 게시판을 다시 봤어요. 안내문이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복사해서 붙인 것들이죠. 그중 하나가 낡아서 떨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그걸 떼어내고 새 걸로 바꿔 붙였습니다. 꼼꼼하게 테이프로 고정했어요. 저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복지관 담당자였어요. 미경 씨 항상 감사해요. 게시판 관리도 해주시고.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경로당 연합회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미경 씨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요? 강연이요? 놀랐습니다. 제가 강연을 할 줄은 몰랐어요. 네, 미경 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삶의 주인 되기 주제로요.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담당자는 웃으며 갔습니다. 저는 게시판을 다시 봤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처음 이 안내문을 봤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죠.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슈퍼에 들렀습니다. 장을 봐야 했거든요. 계산대에서 줄을 서는데 앞에 계신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핸드폰을 보며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안 된다고. 그 서류에 서명 안 해.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삶을 지키고 있구나.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장을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두부도 넣고 채소도 많이 넣었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 뉴스를 봤습니다. 고령자 관련 소식이 나왔어요. 성년 후견 제도 개선안이 통과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이제 본인 동의 없이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어요.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걷기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쌀쌀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미경 씨 강연한다며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복지관에서 들었어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떨리네요. 잘하실 거예요. 미경 씨 이야기는 다들 듣고 싶어 해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공원을 3바퀴 돌았어요. 걷다 보니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미경 씨, 제가 소그룹 모임 가도 돼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와요. 네, 꼭 갈게요.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어요. 정혜 할머니 게시판에서 만난 남자 강연 요청.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변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변하게 돕고 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 순자 씨가 왔어요. 정혜 할머니도 다시 왔습니다. 정혜 할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딸한테 확실히 말했어요. 제가 요양원 안 간다고. 집에서 살 거라고.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처음엔 화냈지만 나중엔 이해하더라고요. 제 의견을 존중하겠대요. 정혜 할머니 얼굴이 밝았습니다. 다들 박수를 쳤어요. 잘하셨어요, 할머니. 미경 씨 덕분이에요.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정혜 할머니가 자기 삶을 지킨 거예요. 순자 씨도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제 집인데 왜 담보로 줘요? 맞아요. 아들이 사업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우리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방법을 찾아줬어요. 모임이 끝날 때쯤 모두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미경 씨. 오늘도 감사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를 정리하고 방을 나왔어요. 복지관 로비를 지나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조카 유나였어요. 몇 달 만에 보는 거였습니다. 유나야. 이모.
유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왜 왔어? 이모 소식 들었어요. 소그룹 리더 하신다며요. 응, 그래. 이모 그때는 정말 이모 도우려고 했어요.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유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내 마음은 알아. 미안해요, 이모. 괜찮아. 이모도 너무 의심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조심하는 게 맞았어.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 저 요양보호사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때 일로 배웠어요. 어르신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잘했다. 어르신들 의견을 먼저 듣고 존중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맞아. 돌봄은 존중이야. 통제가 아니라.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이모 멋있어요. 뭐가 멋져? 우리는 웃었습니다. 어색함이 조금 풀린 것 같았어요. 가끔 연락할게요, 이모. 그래, 연락해. 유나는 인사하고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유나도 배우고 있구나. 우리 모두 배우며 사는 거죠. 다음 달이 됐습니다. 경로당 연합회 강연 날이었어요. 저는 긴장됐습니다. 아침부터 손이 떨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하며 옷을 입었습니다. 깔끔한 옷을 골랐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강연장에 도착했습니다.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50명쯤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경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67세입니다. 3년 전 남편을 보냈고 혼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외롭고 불안하고 무서웠죠. 가족들이 걱정한다며 이것저것 간섭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론 흔들렸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걸. 아무도 나를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제 삶은 제가 책임져야 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의 돈 요구를 거절한 것, 시누이의 간섭에 경계를 세운 것, 조카의 위임장을 거부한 것,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제 삶을 되찾았는지 말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가족한테 거절하는 게 미안하고 제가 이기적인 건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이건 이기심이 아니에요. 자기 존중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무능력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삶을 결정할 수 있어요. 가족이 걱정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게 우리 삶을 빼앗을 이유는 안 돼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위임장, 성년 후견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가족이라도 믿고 서명하면 안 돼요. 주민센터에 무료 법률 상담 있어요.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강연은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마지막에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미경 씨, 가족이 화내면 어떻게 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화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요. 확고하게 말하되 사랑하는 마음은 전하세요. 감사합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뿌듯했어요. 강연장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다가왔습니다. 미경 씨 힘이 됐어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소그룹 모임에 가고 싶어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모두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지관에 들렀습니다. 게시판에 새 안내문을 붙이려고요. 이번엔 강연 안내문이었어요. 다음 달에도 강연이 있거든요. 안내문을 붙이는데 옆에 누가 섰습니다. 돌아보니 처음 보는 할아버지였어요. 70살쯤 돼 보였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안내문 보고 있었는데 성년 후견이 뭔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몇 달 전 제가 했던 질문이었어요. 앉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복지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한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성년 후견이 뭔지, 위임장이 뭔지, 왜 조심해야 하는지. 주민센터에 가면 무료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전화번호 적을게요. 저는 수첩을 꺼내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오시면 도움 될 거예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종이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인사했어요. 덕분에 큰 도움 됐습니다. 천만에요. 언제든 오세요. 할아버지가 가고 저는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빨간 글씨로 쓰인 안내문이 여러 장 붙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이걸 본 게 몇 달 전이었죠.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젠 제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안내문을 붙여주고 모임을 이끌고 강연도 해요. 저는 변했습니다. 도움받던 사람에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제 삶의 주인이 됐고 이젠 다른 사람도 주인이 되도록 돕고 있어요. 게시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돌봄은 통제가 아니에요. 존중이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삶을 빼앗으면 안 돼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저는 안내문을 한 장 더 붙였습니다. 꼼꼼하게 테이프로 고정했어요. 누군가 이걸 보고 도움을 받을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겨울이지만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요. 저는 복지관을 나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괜찮았어요. 걷기가 편했습니다. 골목을 지나며 주변을 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에요.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더 밝고 더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이 조용했지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제 공간이에요. 제가 선택한 삶이죠.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신선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수첩을 펼쳤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강연 게시판에서 만난 할아버지 안내문 붙이기.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 제가 몇 달 전에 적은 문장들이 있었어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 나는 변했다. 그 아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살아간다. 내 방식대로. 수첩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일어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일 거예요. 두부도 넣고 돼지고기도 조금 넣을 거예요. 혼자 먹지만 정성껏 만들 거예요. 부엌에서 재료를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아동센터 출근이에요. 모레는 보건소 정기 검진이고요. 수요일엔 소그룹 모임, 주말엔 손녀 지우를 만나요. 제 삶이 채워져 있어요. 바쁘지만 의미 있어요. 외롭지 않고 불안하지 않아요. 제가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지만 제대로 차렸어요. 잘 먹겠습니다. 혼잣말을 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가 뜨거웠어요. 후후 불어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밥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는 시간이죠. 저도 그중 하나예요. 평범한 저녁, 평범한 삶. 하지만 제게는 특별합니다.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켤까 하다가 그냥 앉아 있었어요. 고요가 좋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현우였어요. 엄마 강연 잘하셨어요? 응, 잘했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자랑스러워요, 엄마. 고맙다.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지우도 데리고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웃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워 한다니 기뻤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였어요. 슬슬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 침실로 들어가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불을 정리하고 누웠어요. 베개가 푹신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스쳐 지나갔어요.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좋을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제 삶은 계속됩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저는 67세 한미경입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제 삶의 주인이니까요. 그리고 이젠 다른 사람도 주인이 되도록 돕고 있어요. 이게 제 삶입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 저는 이 삶이 좋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내일이 기다려집니다.